예, 법경제학 2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로 하면은 이제 9주차가 끝나가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부터 저희가 계속 생각했던 게임이 바로 이 게임이죠. 그 두 친구, 탐하고 샘이 있는데, 탐이 돈이 많은 친구이고, 샘은 기가 막힌 사업 아이디어가 있는 친구라서, 탐이 샘에게 30달러를 투자하면, 샘은 이 30달러를 갖고 몇 년간 운영해서 결국 탐에게 12달러를 주고 자기가 8달러를 갖는, 즉 30달러로 20달러를 만들어서 30달러를 50달러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샘이고, 하지만 돈이 없는 샘에게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탐이다 라는 겁니다. 이 경우 이제 약속을 어기는 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샘이 도망가 버리면 이건 정부가 샘을 잡아다가 돈을 토해내게 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기는 게 아니라, 이 그림엔 나와 있지 않은데 샘이 돈을 내가 30불 돌려주고 열심히 일하기로 했는데 받자마자 미안, 내가 사업 못하겠어, 30불 돌려줄게, 우리 끝내자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과연 바람직한가. 지난 시간에는 그게 바람직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무책임하게 그냥 샘 마음대로 그만두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샘이 탐에게 페널티 위약금 X를 지불하도록, 즉 30불 주고 플러스 X만큼을 또 샘이 탐에게 주는 걸로 계약을 맺은 후에 이 X의 크기를 적정하게 정하면 우리가 샘이 약속을 위반해야 될 땐 위반하고 어겨야 될 땐, 깨야 될 땐, 지켜야 할 땐 지킬 수 있도록 해주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걸 좀 오히려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릴 수도 저는 좀 처음에 혼돈이 올 수도 있는데 책에 나온 대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샘 머릿속에 어떤 방식으로 작동해서 샘이 어떤 경우에 이 약속을 지키고 어떤 경우에 약속을 안 지키겠냐. 샘 입장에서는 이제 퍼포밍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지켰을 때 샘에게 발생하는 비용이죠. 그 다음에 브리칭은 약속을 어긴 거예요. 약속을 어겼을 때 liability는 이제 법적 책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속을 이행했을 때 생길 안 좋은 일과 약속을 위반했을 때 생길 안 좋은 일을 비교하는 건데, 오른쪽은 어렵게 적었지만 liability니까 샘이 탐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 액수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즉 약속을 어겼을 때 샘이 탐에게 줘야 될 위약금을 얘기하는 거고요, 오른쪽이. 그래서 X, 페널티를 얘기합니다. 물론 거듭 얘기하지만 원금 30불은 당연히 돌려주고 플러스 위약금으로, 벌칙금으로 X만큼 더 줘야 되는 그 X를 의미하고요. 그러면 위약하면 당연히 원금 플러스 X를 돌려줘서 샘은 X만큼, 30달러는 자기 돈이 아니었으니까 손해가 아니고 벌금으로 물려준 X가 자기 손해일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이행하면 8달러 받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약속을 이행했을 경우에 코스트다라는 거는, 지금 제가 구글에서 샘에게 40달러를 제안했다고 했죠. 그러면 약속을 이행하면 구글에서 받을 40달러를 샘이 날려버린다, 이걸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이라고 그러죠. 샘이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어겼으면 40달러를 얻을 수 있었는데 약속을 이행하기로 마음을 먹는 바람에 구글이 주기로 한 40달러를 날립니다. 따라서 이게 기회비용입니다. 그런데 이 40달러를 그냥 날린 건 아니고 샘이 약속을 이행했다면 8달러를 벌었을 거니까 약속을 이행했을 때
발생하는 코스트는 구글에게 받을 수 있었는데 날렸던 40불에 그 대신 자기가 탐과 일에서 번 8불을 뺀 32불이 되겠죠. 괜히 코스트로 해서 지금 좀 헷갈리는데요. 샘이 약속을 이행합니다. 그럼 어떤 돈을 잃었어요? $40 구글에서 받을 돈을 잃었지만 약속을 이행했기 때문에 $8를 법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샘이 약속을 이행해서 놓친 돈은 $32가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이행하면 $32를 잃고 약속을 위반하면 X만큼 잃습니다. 왼쪽은 $32로 이미 정해져 있고 페널티가 저희 어머니처럼 약속은 절대로 어기면 안 돼. 그래갖고 계약할 때 페널티를 뭐 100만 원, 뭐 100만 달러 이런 식으로 하면 약속 어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X 100만 달러를 구글에서 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X가 아주 크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 나왔죠? 약속을 이행합니다. 페널티가 너무 크면 구글에서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해도 그 구글에서 주는 돈 빼기 8이 이 X 아주 큰 금액과 같을 수는 없죠. 하지만 X가 만약에 우리가 계산한 40 빼기 8, 32보다 적으면 즉 샘에게 부과되는 위약금이 $32보다 적으면 샘은 차라리 내가 위약금 내고 $8 포기하고 요게 저는 요 $8가 일로 오면 더 좋겠어요. 샘이 포기하는 거 구글 가기 위해서 포기하는 게 뭡니까? 자기가 일해서 벌었을 $8하고 페널티로 낼 돈 X죠. 8 더하기 X하고 40을 비교한다고 생각해도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고 회로가 약간 그런 쪽인데 여러분 편한 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40가 더 크면 8 더하기 X보다 또는 40 빼기 8이 X보다 크면 약속을 어길 겁니다. 책 표현대로 하면 약속을 이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너무 크고 약속을 어겨서 지불해야 되는 위약금이 상대적으로 작을 때는 당연히 약속을 위반하겠죠. 약속을 위반하는 비용이 작으니까 약속을 이행하는 비용이 크고 반대로 약속을 이행해서 발생하는 코스트 오브 퍼포밍이 잃는 것이 작고 위약금이 약속을 어겨서 불이행해서 책임지는 위약금이 크면 즉 X가 크든지 반대로 구글에서 40불이 아니라 뭐 우리는 한 15불밖에 못 준다. 그러면 15 빼기 8이면 얼마입니까? 7이죠. 이런 위약금이 아주 작으면 X가 더 클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약속을 이행해서 잃는 것이 작고 불이행해서 내야 되는 위약금이 크기 때문에 이행을 하겠죠. breach, 위약한다, performing, 이행한다.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샘은 cost of performing, 약속 이행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liability for breaching, 약속 불이행으로 책임지게 되는 위약 금액을 비교해서 결정합니다. 이건 샘의 개인적인 거고 샘의 이런 개인적인 행동이 과연 사회적으로 이득인가 아닌가는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것이 X에 달려있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볼까요? 사회적으로 보면 왼쪽은 똑같아요. 샘의 cost of performing. 샘이 약속을 이행했을 때 샘에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근데 지금 이 게임에는 이 상황에는 등장인물이 샘하고 탐하고밖에 없어요. 샘 본인은 약속을 이행했을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40 빼기 8이라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탐은 보시면 샘이 이행을 하면 $12를 벌게 돼요. 그래서 탐이 버는 것과 샘이 잃는 것을 비교했는데 탐이 버는 것이 쭉 적고 샘이 버는 돈이 많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잃는 돈이 많다 그러면 약속을 이행한 게 사회적으로는 마이너스죠. 샘의 코스트는 크고
탐의 베네핏이 적으니까 둘의 합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 약속을 이행하기보다는 breach, 약속을 깨는 것이 사회적으로 좋다는 거예요. 반대로 쌤이 약속을 이행할 때 생기는 비용, 구글에서 준다는 돈 빼기 순수한 거니까 자기가 일했으면 벌 돈, 요 차액과 탐이 얻을 돈 12를 비교해서 탐이 얻는 그 혜택이 크면 당연히 비용이 작고 혜택이 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 꼭 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탐하고 쌤밖에 없는데 약속을 이행하면 쌤은 비용이 발생하고 왜? 자기가 구글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니까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탐은 쌤이 약속을 이행해줘서 약속한 이윤 12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12가 더 크면 이건 이행해야 된다. 우리가 주어진 숫자에 따르면 구글에서 40이나 주면 40 빼기 8은 30인데 이것이 12보다 당연히 크죠. 제 생각대로 하면은 지금 약속을 이행하면 탐은 12를 얻고 쌤은 8을 얻어서 둘의 합이 20인데 구글로 가면 탐에게 돈을 한 푼도 안 줘도 쌤이 40을 얻잖아요. 40이 20보다 크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구글에서 40이 아니라 15를 준다고 그러면 쌤이 약속을 어기고 구글 가면 15불밖에 못 버는데 탐은 이제 돈을 못 주고요, 탐에게. 그런데 만약에 약속을 이행하면 탐이 12, 쌤이 8, 그래서 20을 얻기 때문에 20이 15보다 커지죠. 그럼 사회적으로 구글 가서 15불 버느니 탐과 일에서 둘의 합이 20이 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것과 비교하면 앞에 왼쪽은 똑같고요. 오른쪽은 앞에서 X였어요. X보다 32가 크면 약속을 어기고 X보다 32가 작으면 약속을 이행합니다. 그런데 이 X 자리에 사회적 기준은 12가 들어가요. 탐에게 주기로 약속한 이득이죠. 그래서 왼쪽이 12보다 크면 약속을 어기고 왼쪽이 12보다 작으면 약속을 이행해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과 쌤에게 바람직한 것이 같을 리가 없는데 두 식을 보면 결국 이 X자리에 12가 들어가면 같아집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개인에게 어떤 규칙을 주어지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개인이 그대로 따라서 할 거냐 하는데 우리 상황에서는 페널티 X라는 금액을 탐에게 쌤이 약속한 12달러로 정하면 쌤 머릿속에는 내가 12달러 주고 8달러 받을 텐데 그런데 구글에서 만약에 15달러 주기로 했다. 그러면 12달러 위약금이니까 12달러 빼면 15달러에서 3달러밖에 안 남는데 내가 그냥 일하면 8달러 벌 거 구글 가서 일하고 탐에게 위약금 12불 주면 3달러밖에 못 버니까 가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할 거. 근데 이것이 왜 바람직하냐? 구글 가면 15달러, 여기서 탐과 일하면 20달러니까 20달러가 크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구글에서 30달러 준다? 그러면 쌤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서 일하면 8달러인데 구글로 가면 30달러에서 탐에게 12달러 줄 거 빼면 얼마입니까? 18달러. 그럼 18달러하고 8달러하고 구별하면 누가 커요? 18달러가 크니까 구글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페널티 금액을 아무렇게나 정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어긴 사람이 어김을 당한 사람에게 주기로 약속한 금액 12로 이 페널티 위약금을 정하면 약속을 어길까 말까 고민하는 쌤이 사회적으로 약속을 어기는 게 좋을 땐 어기고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좋을 땐 이행할 것이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X를 Perfect Expectation Damage라고 영어로 부릅니다.
그래서 결국 앞에서 그냥 이 식 그대로 쓴 겁니다. 샘의 liability for breaching. 그러니까 1번에 샘의 결정할 때 오른쪽이 Sam's liability for breaching이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Tom's benefit from performing이었는데 샘의 liability for breaching을 탐의 benefit from performing 우리에서 12로. 그러니까 샘의 liability for breaching은 위약금 페널티고 탐의 benefit from performing은 샘이 약속을 이용했을 때 샘이 받게 될 12불이라서 x equal 12로 정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perfect expectation damage라는 개념은 perfect expectation damage를 위약금으로 정하면 계약이 위반돼야 될 때 위반되고 지켜져야 할 때 지켜지는데 약속을 어길 때 샘이 내는 위약금이 약속을 지켰을 때 샘이 탐에게 줄 이익하고 완벽하고 정확히 복원시켜주는 배상을 한다. 이게 단순히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탐이 친구랑 이걸 하기로 해서 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든지 아니면 탐이 이 돈 30달러를 가지고 뭐 그 원래는 은행에 넣어놓고 아내와 세계 일주 여행을 하기로 했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 여행을 취소하겠다. 뭐 이런 것까지 사실은 정확하게 이 그냥 단순 금액 12달러가 아니라 그 탐이 약속을 어기게 됨으로써 받을 수 있는 모든 그 정신적, 물리적 걸 다 완벽하게 보상을 해준다라는 것이 정확한 개념이 있지만 또 이 탐의 정신적 피해가 얼마냐 친구가 약속을 깨서 이런 거 측정이 이제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판사님이 고려하시겠지만 그거를 큰 금액으로 정하는 것은 또 오히려 탐이 좀 이렇게 엄살을 부릴 수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다. 하여튼 샘하고 탐하고 뭐 탐이 그럴 수 있죠. 나 사업해 라고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그 12달러도 좋은데 근데 사업을 접은 친구들이 아니 뭐냐 너 사업한다고 그러더니 역시 넌 돈만 많지 사업 능력이 없냐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다 고려한 탐의 피해 금액을 퍼펙트하게 그 데미지를 보상을 해주는 것이 취지에는 맞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다. 어머님이 틀리셨다. 두 번째, 그럼 약속을 언제 지키고 언제 깰지는 그 위약금 페널티를 잘 정해야 되는데 그 위약금 페널티는 지금 우리가 얘기한 perfect expectation damage가 되도록 즉 약속을 어기지만 약속을 이행했을 때 상대방에게 자기가 약속했던 그 금액이 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 가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면 우리가 정확하게 약속을 사회적으로 어겨야 할 때 어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신뢰라는 토픽, 이 토픽도 계약에서 중요한 건데요. 이 신뢰를 어떻게 하냐에 앞서서 reliance 신뢰가 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날 때는 여러분이 태어나기 너무 전인가요? 근데 하여튼 그 해리가 셀리를 만날 때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고요. 아마 여러분 부모님들이 보셨을 텐데 뭐 명화니까 한번 여러분 기회 있으시면 시간 있을 때 보셨으면 합니다. 아마 뭐 20대에 결혼을 생각하는 분이라면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해리와 셀리가 거기서 결혼을 하는데 이제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된다. 그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근데 결혼식 이틀 전에 당연히 이제 해리 남자고 셀리 여자인데 셀리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제 콜드 피시라고 그러죠. 예, 나 생각해보니까 불안해서 결혼 못하겠어. 이 남자에게, 뭐, 해리가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한 남자에게 내 인생을 맡긴다는 거는 너무 불안해. 그래서 결혼을 취소해버렸어요. 참, 결혼을 그냥 취소하는 게 간단한, 뭐, 그게 심리적으로도, 뭐 친척들에게도 창피하고 그런 일이지만, 또 문제가 뭐냐. 이게 돈이 많이 관련이 돼 있어요. 결혼 반지도 맞췄을 거 아니에요?
결혼 반지 맞췄는데 이거 저 물를게요. 아니 그게 가능한가요? 결혼 반지를 주문해서 해리와 셀리를 위해서 만든 건데 거기다 이름 다 새겼는데 이걸 누구 딴 사람한테 팔 수 있겠습니까? 결혼 반지 그냥 사야 돼요. 결혼 안 해도 안 물려줍니다. 결혼식장도 우리가 지금 얘기한 위약금이 있어요. 그냥 그리고 너무 가깝게 이틀 전이면 위약 안 해줍니다. 그냥 돈 다 내야 돼요. 이것도 되게 큰 충격인 게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결혼식장에 오는 사람들이 축의금을 냅니다. 즉 자기 밥값은 자기가 내기 때문에 사실은 결혼식장을 빌리는 비용이 엄청나게 크지만 그 비용을 거기 참석한 하객들이 축의금을 내서 사실은 상당히 메꿔지고 뭐 심지어 좀 남기도 하는데 당연히 결혼식이 취소됐으니까 사람들이 안 오겠죠. 축의금도 못 받아요. 꼼짝없이 돈을 다 내야 돼요. 이런 경우에 식사비도 내야 돼요. 1인당 뭐 3만 원짜리 식사를 주문했다. 갑자기 이틀 전에 저 식사 안 한 걸로 그 결혼식장이 그거 감당 못 합니다. 왜? 이미 다 요리사 다 준비해 놓고 웨이트리스 다 배달할 거 준비 저기 식기 같은 거 다 렌트해 놓고 이게 무슨 한 달 전이면 모르겠는데 이틀 전에 하면 그 사람은 또 그걸 어떻게 물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오늘 알바생 오지 마세요. 할 수 있나요? 알바비 이미 다 주기로 했는데. 그래서 결혼식장비도 다 물어줘야 되고 또 심지어 지방에서 친척들이 와서 호텔비를 만약에 해리가 내주기로 했다 라고 하면 영화에서는 이제 해리하고 셀리가 시카고 사람인데 뉴욕에서 한참 살면서 뉴욕에서 결혼하는데 시카고에서 친척이 왔는데 그 사람들 호텔비를 해리가 내주기로 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미 왔어요. 비행기도 타고. 그런데 결혼 취소됐으니까 가세요. 그럼 지금 호텔에서 하룻밤 이미 잤고요. 가려고 해도 비행기표가 이틀 후 출발인데 지금 또 비행기표 바꾸려면 돈 더 들어요. 아이고 친척들 보러 자기 각자 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하여튼 결혼식은 취소됐어도 이 돈들은 취소가 안 됩니다. 자, 해리는 결혼하려고 그랬고 셀리도 결혼하기로 이미 약혼하고 약속 다 했고 청첩장 돌렸습니다. 해리가 얘기하는 거죠. 셀리 그 결혼하기 안 하기로 해서 그건 내가 인정하는데 봐라 지금 내가 이 돈 다 냈다. 왜 결혼을 하면 모르겠는데 이거 결혼 안 하면 난 또 몇 년 후에 딴 여자랑 결혼할 때 이 돈 또 낸다. 근데 이 돈 지금 이게 한 4천만 원, 5천만 원이다 이거 다 합치면 몇천만 원 수준이다. 이거 내가 도저히 감당 못한다. 너 책임이니까 네가 다 내든지 절반은 내라 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셀리가 야 이런 남자인 줄 몰랐다. 내가 결혼 안 해서 좋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진짜 몇천만 원 이거 5천만 원 이상 든다고 봐요. 셀리는 내가 너랑 결혼하기로 했지 누가 결혼 반지 결혼식장 이런 거 내가 했냐.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셀리하고 해리하고 셀리가 약속한 거는 결혼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거기 그 약속에 결혼 반지나 결혼식장이나 지방 친척들 호텔비나 이런 거 들어있지 않습니다. 신혼여행비. 신혼여행비도 있네요. 그럼 여러분이 판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해리한테. 아니 결혼하기로 한 거지. 누가 결혼 반지 결혼식장 집안 친척들까지 오라고? 이동까지 하자고? 셀리가 약속한 거 아니잖아요? 그럴까요? 릴라이언스란 뭐냐면 지금 둘이 결혼을 하기로 했죠. 결혼을 하기로 하면 이 결혼하기로 하면 결혼 반지 당연히 해야 되고 결혼식장도 잡아야 되고 지방 친척들도 올라오고 하는 일이 자동으로 벌어진다는 거죠. 아니 결혼하기로 했는데 결혼 반지를 안 할 거다? 결혼식장을 안 잡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상식적으로. 이거는 결혼식에 자동빵, 오토매틱하게 달라붙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하면 그 약속에 거의 상식적으로 오토매틱하게 따르는 그런 추가적인 사항들을 신뢰라고 합니다. 즉 결혼하기로 하면 결혼 반지는 얘기 안 해도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결혼식장도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지방 친척들 호텔비 요거는 이제 이게 릴라이언스인가 아닌가 좀 생각해야겠지만 이렇게 본 계약에 동반되어 추가하게 되는 투자를 릴라이언스로 한다. 이상 27번째 강의였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